주식 그리는 남자 성투사의 스타 코믹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36페이지에 보인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다 편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볼 때 오픈북을 진행할 때가 있었다. 언뜻 보면 책을 보고 시험을 보는 것이니 매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오픈북 시험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딱 맞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좀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이다. 정답이 보여도 그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면 당신의 시험 점수는 형편없을 테니까. 지훈이의 특별한 시험. 대학교 시험 마지막 날, 지훈이는 경제학 원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픈북 시험이라니 식은 죽 먹기지. 지훈이는 두꺼운 전공책을 책상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 자신만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책만 있으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급등로켓전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책의 색인을 뒤졌습니다. 급등로켓전자 페이지에는 하늘로 솟구치는 멋진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보너스 문제잖아. 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본 순간 지훈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스타더스트 신소재 고갈 사태가 급등 로켓전자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시오. 스타더스트? 책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시장의 악재처럼 지훈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강의실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들은 혼란스러운 증권거래소의 단말기처럼 보였고 시험지의 글자들은 빨갛고 파란 숫자들로 변해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지훈이는 거대한 정보의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수님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책은 모든 정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훈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책 속의 지식을 이용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스타더스트라는 단어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급망 위기와 대체 기술에 관한 챕터를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과 점 같았던 지식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타더스트의 고갈이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대체의 신소재를 개발하는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신만의 분석을 써내려갔습니다. 책의 내용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급등로켓전자 같은 인기 주식만 골랐겠지만 이제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대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조화롭게 섞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후련한 마음으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은 지훈이의 답안지를 잠시 보시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지훈이는 자신의 전공책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오픈북 시험도 주식 투자도 그저 책이나 정보가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의 열쇠는 꾸준히 공부해서 얻은 지혜로 예기치 못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대학교 다니실 때 오픈북. 네, 대학교 들어가면 가장 신박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험을 책 보고 한다고? 네, 오픈북 시험. 와, 이 오픈북 시험이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픈북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오픈북 하면 책을 보고 하면 이제 컨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가면은 오픈북을 했는데 책 보고 시험을 본데 야 그럼 개꿀띠인데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픈북.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오픈북 할 때 그냥 대충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게 오픈북이에요. 왜냐면 오픈북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미쳐버립니다. 그죠? 전공책 절반 막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대학교는 아시죠? 네, 문제 한 3개 정도 내놓고 그냥 쓰라고 하잖아요. 네, 문제 한 2-3개밖에 안 나와. 시험 시간 1시간, 2시간 주는데 문제는 2-3개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 뭐 해라. 뭐 그
그거를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픈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 내가 이 오픈북에서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리가 사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 강의를 배울 때도 자, 눌림목이야. 그럼 이 눌림목에서 어떻게 하더라? 눌림목이야. 매수해야 돼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됐을 때 매수하는 거고 어떻게 됐을 때 눌림목이지? 이게 눌림목인가 아닌가? 이거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픈북을 할 때 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책을 다 외워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 책을 다 외워서 해서 그 책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오픈북을 하든 말든 뭐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일단 머릿속에 다 외워놨기 때문에 막 그냥 거기서 머릿속에서 책장을 막 돌려가지고 찾는 거야. 여러분들 그 암기법 중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하는 거 아시죠? 그 책 페이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기억하고 책 페이지 사진 찍어 기억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책장을 팍 넘기면 실제로 책장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쫙 넘겨가지고 딱 찾으면은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글 쓰는 뭐 그런 기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굳어가지고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팽팽 돌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시험을 봤는데 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모를 때는 그걸 뒤질 수 있어야 되죠. 즉, 성투사 강의 중에서 눌림목 강의가 있고 이평선 강의가 있고 뭐 그런데 또 물어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강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되면은 눌림목 강의를 봐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러면 또 다시 헤매게 돼요. 그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쉽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볼 때 오픈북 진행을 하지만 책을 보고 시험 보는 것이 정말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매우 방대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더 그래요. 왜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눌림목이 나올 구간입니다. 뭐 횡보가 나올 구간입니다. 지금 박스에서 공략하는 구간입니다. 뭐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투자는 훨씬 더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목차만이라도 외워둬야 된다. 자, 언제 어떻게 나올 때 이런 거는 뭐 눌림목이다. 저런 건 뭐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강의를 자세히 보고 이때는 이거 써먹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건데 아예 목차까지도 그냥 깜깜하게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딱 맞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답이 있어. 근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어. 근데 이게 골든크로스 아닌지 긴지 아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네, 이걸 모르고 있다면은요 결과적으로는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네, 정답을 알아내는 능력 그걸 키워야 됩니다. 자, 공감 댓글 보면 정답을 가르쳐줘도 모르겠 그죠? 정답은 보이는데 틀린 판단으로 망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 틀릴까요? 보고 있는데 왜 틀릴까요? 네, 확실하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